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레일리수 시험에 이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공기사에도 나왔고, 이제 화공직 97급에 나올 때가 됐는데요. 이번 문제는 2023년 화공직 5급 기술고시 전달현상 제4문, 즉 네 문제 내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인데 화공기사에서는 그냥 레일리 수가 어떤 무차원 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묻는 거였지만, 즉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에 여기서는 화공직 5급에서는 이제 값들을 구하는 건데, 일단 레일리 수를 좀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포커스로 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액체 프로판이, 즉 프로판인데 액체 상태래요. 그래서 밀도는 581kg/m 삼승. 그래서 액체 프로판이 25도씨 대기에 노출된 지름 1.5m, 길이 4m인 원통형 저장조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원통형에 액체 프로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프로판 저장조에, 참고로 이 기술고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은 영감을 얻으면 됩니다. 97급생, 그 다음에 화공기사 준비생도. 그래서 이 프로판 저장조인데 직경이 1.5m고 길이가 4m래요. 그리고 이 대기 온도가 25도씨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 요 저장조에 있는 프로판 액체는 뭐예요? 마이너스 42도씨. 엄청 차갑죠? 거의 뭐 액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엄청 차갑고 오히려 대기 온도가 높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 보면 이렇게 플레이트 평판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플루이드 유체 즉 액체나 기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이제 가열이 돼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대류가, 특히 자연 대류죠, 일어나는 것, 또는 시험 문제 원통형 또는 뭐 수직으로 된 원통형 또는 이런 것들을 시험에 원래 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쇳덩어리 스틸 파트에서 열이 전달돼서 일어나는데, 이거는 오히려 공기가 더 뜨겁고 상대적으로 프로판 저장조가 마이너스 42도씨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 프로판 저장조 이 통도 이 마이너스 42도씨랑 똑같아요. 똑같은 마이너스 42도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다시 중요해요, 개념. 자, 그래서 액체 프로판이 25도씨의 대기에 노출된 지름 1.5m, 길이 4m인 원통형 저장조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원통형이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characteristic length, 특성 길이를 뭘로 할 것인지, 특성 길이 그거 고민해야 되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레일리 수는 뭐예요? 자연 대류. 요즘 강제 대류가 아닌 정말 순수하게 그냥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죠? 강제 대류는 대부분 강제 대류죠. 화학공학에서는 뭐 펌프, 터빈 쓰는. 그래서 자연 대류에서 사용되는 무차원 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할 텐데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장조 상부가 파손돼요. 저장조 상부가 파손돼요. 구멍이 좀 뚫렸나 보죠. 아니면 크랙이 갔든지. 그래서 대기에서 저장조로 열 전달이 일어나 프로판이 기화하면서 당연히 외부 온도가 더 뜨겁죠. 상대적으로 25도씨. 그러니까 기화하면서 갈라진 틈을 통해 크랙 부분을 통해 리크가 일어나는 거죠. 빠져나가죠. 저장조로 빠져나간다. 아래와 같이 이거는 발음을 레일리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레일라이가 아니고 레일리. 레일리 넘버, 즉 레일리 수와 수평 저장조에서 자연 대류 평균 너셀 수, 당연히 전체적인 길이에 대한 수니까 캐릭터리스틱 랭스에 대해서 그냥 평균 너셀 수, 그냥 너셀 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연대로 너셀 넘버를 정의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저장조의 외부 표면에서의 복사 열 전달은 무시하며, 즉 저장조 밖에 이제 외부 표면이 있을 거고 이제 공기가 있겠죠. 대기가. 근데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무시, 즉 라디에이션 무시하라 그 뜻인 거고요. 저장조와 저장조 내부가 항상 같은 온도. 저장조하고 저장조 내부, 즉 마이너스 42도씨의 프로판 하고 저장조 안쪽은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열 전달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저장조 내부의 온도는 마이너스 42도씨고 공기는 이상기체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장조가 더 차갑죠. 외부 온도는 더 뜨겁고.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내측, 사실 여기까지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측까지 다 42도씨고, 그죠? 42도씨고, 이제 여기서부터 바깥은 25도씨인데 어떻게 돼요? 이 25도씨의 공기가 열이 전달돼서, 그죠? 전달돼서 일단 구멍이 뚫리겠죠. 구멍이 뚫려서 프로판이 기화하겠죠. 기화하는데 기화 열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때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열에 의해서, 즉 높은 열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이루어져서 기화가 일어나는데, 레일리 넘버는 뭔가 하면 자연 대류 있죠. 자연 대류. 설명도 하겠지만 자연 대류일 때 이 너셀람바는 뭐의 함수예요? F라고 펑션 F로 써도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라고 쓰는데, 자연 대류일 때는 우리가 gross of number하고 그 다음 프론트 넘버, 요거 두 개의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레일리 넘버는 이 gross of number 곱하기 프론트 넘버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시험에 항공기사 2차식의 필답에서도 유사하게 냈죠. 그래서 이 레이놀즈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겠죠. 우리 레이놀즈 넘버도 2100, 4200 이렇게 주어지듯이 요것도 어떤 임계, 어떤 경계의 어떤 값이 있으면 그거 이상이면 열이 대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 어떤 레이놀즈, 즉 임계 레이놀즈가 있으면 이게 어떤 값 이상이면 열이 대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하이면 열이 대류가 아니라 전도에 의해서, 즉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게 뜨겁다면, 즉 이 25도씨의 공기 온도가 이제 여기 철판까지, 저장조 철판까지 이제 전달이 돼서 이 프로판에
프로판 액체에 열이 전달될 때 이 전달되는 게 대류냐 전도냐 그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게 대류가 우세하냐 전도가 우세하냐. 그래서 대류 즉 여기서는 자연대류죠. 그래서 자연대류가 우세하냐 아니면 열이 전도해서 이동되는 게 우세하냐. 그거 물어보는 게 이 레일리 수예요. 이제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레일리 수란 자연 대류에서 열 전달의 형태를 파악하는 건데 이런 철판이라고 생각하면 즉 고온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체에 전달될 때 요게 열 중에서도 대류 자연 대류가 지배적이면 이제 어떤 기준 레이놀즈 넘바 근거로 해서 기준 레이놀즈 넘바보다 크면은 열이 자연 대류가 지배적이고 그거보다 작으면 열이 전도가 지배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하면 기준 레이놀즈 즉 어떤 주어진 값이 이걸 이제 우리가 구했단 말이에요. 레이놀즈 넘바 레일리 넘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로스 오퍼 곱하기 프론탈 넘바의 곱인데 요게 어떤 기준 설정된 값보다 크면은 열이 자연 대류 즉 대류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자연 대류냐 아니냐 즉 자연 대류가 발생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대류가 지배적 미만이면 열이 그냥 전도가 지배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판 떼기에서 플레이트나 뭐 이런 기타 등등 형상은 여러 가지를 했죠. 이게 유체에 열이 전달될 때 열이 전도에 의해서냐 아니면 자연 대류 이렇게 막 휘저어서 자연 대류에 의한 거냐. 그래서 프리 컨벡션이냐 아니면 그냥 유체 컨덕션 전도냐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냐 자연 대류냐. 그래서 다시 가보면 이 문제 뭐 한번 읊어드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레일리 수는 요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쓰면은 레일리 수는 뭐예요? 그로스 오퍼 넘바 곱하기 프론트 넘바예요. 원래 자연대로는 뭐였다고요? 너셀 넘바는 우리 배웠던 게 함수 관계에 있는데 그로스 오퍼와 프론트 넘바죠. 참고로 강제대류일 때 기억나세요? 강제대류일 때 파이는 뭐예요? 레이놀즈 넘바, 프론탈 넘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맨날 내잖아요. 강제 대류일 때는 레이놀즈고 자연 대류일 때는 즉 프리 컨벡션 또는 프리 대신에 내추럴 컨벡션이라고 하는데 그로스 오퍼를 쓰잖아요. 요거는 다 외우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요거와 요거를 그냥 그대로 곱한 무차원수를 그대로 곱하면 레일리 수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레일리 수고 요게 프론트 수예요. 그래서 요거 그라스호프 수 한번 써볼까요? 맥케이브 책에서는 기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뮤 제곱 L 3승 여기 D가 L이에요. 다이아메터 즉 캐릭터리스틱 랭스 LC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L의 3승 그 다음 뭐예요? 로의 제곱 베타 G 델타 T 이렇게 외우면 좋죠. 그래서 뮤의 제곱 분의 L 3승 3승 2승 1승 1승 쭉쭉 떨어지죠. L 3승 로 제곱 베타 G 델타 T인데 잘 아시다시피 로 제곱과 뮤 제곱은 로 제곱 밑으로 와서 동점도가 되죠. 그래서 동점도의 제곱 즉 뮤 제곱 분의
뭐 순서는 이거 뭐 G를 먼저 썼고 베타 썼고 델타 T인데 델타 T는 지금 공기에서 프로판 액체 프로판으로 전달되죠.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 표시했고 이게 델타 T고 그 다음에 캐릭스틱 리스팅 랭스 L은 그냥 여기서는 이 D 이런 원통형에서는 뭐예요? 요게 보통 요 D가 그 대표 직경 또는 특성 길이가 되고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길게 수직 원통형이면 뭐예요? 요 길이 요게 또 대표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내는데 지금 이거는 기술고시라 이제 원통형 냈는데 보통 9급 7급에서는 이제 플레이트 평판을 내겠죠. 뭐 원통형도 낼 수 있고 어찌됐든 출제위원이 친절하게 여기서는 특성 길이를 이 D 즉 이런 수평 원통형일 때 D라고 줬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문제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기네요. 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일리 수 던져줬고요. 그리고 델타 T 보통은 솔리드 보통은 T 솔리드에서 이렇게 T 앰비언트에서 유체로 보통은 이렇게 다 쓰는데 그죠? 우리 대학 기본서들 보면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고온이 앰비언트인 공기고 TS라고 쓰는데 여기는 프로판이고 순서가 좀 뒤바뀌었죠. 하여튼 이거는 뭐 고온에서 저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셀람바는 요거는 이제 레일리 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 프란틀 수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실험식이에요. 그래서 웰티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식이라는 거 우리가 요런 자연대로일 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열 전도도 K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동점도 뉴 가르쳐줬고 부피 팽창 개수 베타 가르쳐줬고요. 프론탈 수 아예 가르쳐줬습니다. 미리. 그래서 중력가 속도는 9.8이고요. 이럴 때 지금 시험 문제에서 낸 게 시험에 낸 게 두 문제 냈죠. 첫 번째 프로판의 자연대류 현상에 대한 즉 자연대류일 때 열전달 계수 즉 H 그죠? 그 다음 프로판의 기화열이 425 기화열을 주고 저장조의 모든 면에서 열전달 계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즉 그 저장조가 원통형 수평 원통형이니까 양쪽에 그죠 원이 다이아메타인 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옆으로 늘어진 원기둥에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도 다 동일한 H 값이다 이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조의 프로판이 모두 기화할 때 걸리는 시간 그래서 프로판이 모두 기화할 때 걸리는 시간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든 다 H는 동일하다.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묻고 있어요. H 값, 자연대로 현상이 일어날 때 H 값. 그 다음, 우리가 기화열이 주어졌을 때, 소문제 두 번째에서, 기화열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프로판이 다, 기화하면 하는데, 얼마 걸리냐? 이제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열전달 계수, 이쪽이든 다 H는 같다 동일하다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H를 왜 구하는 거예요? Q는 HA 델타 T에서 H를 알아내야지만 Q 값, 즉 열을 잃든 열을 얻든 간에 우리가 공학적으로 필요한
이 Q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H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구한다? 뭐 A나 델타 T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이 H를 구해야만 Q를 구하는 건데 공학적으로. 그럼 이 H는 뭐예요? 너셀 남바가 K분의 H LC, Characteristic Length, 즉 LC가 D도 될 수 있고 다이아메터도 될 수 있고 길이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원통형일 때는 그냥 HD를 쓰지만, 그래서 H를 왜 자꾸 구하려 하냐면 Q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이 필요하냐 또는 버려야 되냐 이런 그런 관점에서 Q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H만 알면 Q를 쉽게 알기 때문에 계속 H를 찾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H를 묻는 거고요. H를 알아야 뭐 Q를 구하든가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기화열을 가르쳐 줬죠. 그리고 뭐 프로판이 모두 기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기화열을 알면은, 그죠? 쉽게 얘기해서 기화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화열은 뭐하고 같아야 돼요? 이 전체가 기화되려면 열을 흡수해야지 이 프로판, 즉 액체 프로판이 다 기화될 거 아니에요. 그 열의 흡수는 뭐로 이루어져요? 아까도 얘기했죠? 공기로부터 그냥 마이너스 42도씨까지, 즉 저온으로 열을 받을 텐데, 공기가 25도씨니까 이 열 저장고가 어떻게 돼요? 25도씨로 가겠죠. 계속 접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 액체 프로판으로 열을 전달하는데, 이 열 전달이 전도냐, 즉 유체끼리 입자가 붙어 있으면, 지금은 또 액체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몰레큘러 분자들이 붙어 있으면 이 분자 간의 전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아니면 자연 대류, 그렇죠, 프리 컨벡션 또는 내추럴 컨벡션에서 얻어지냐, 그건데 그 열, 그죠? Q, 그죠? 여기, 그죠? 이 기화열이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전달되는 열, 저 공기에 의해서 철판대기가 마이너스 42도씨였다가 25도씨 된 다음 다시 이 철판들이 마이너스 42도씨였다가 25도씨로 바뀌어서 액체 프로판에 가열시키는데, 그 가열시키는 것이 전도냐, 유체에 의한 몰레큘러 컨덕션, 즉 분자를 통한 전도냐, 아니면 대류에 의한 거냐, 그거를 우리가 정하는 게 바로 레일리 수와 관련된 건데, 이 문제에서는 레일리 수를 대놓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연대류 문제네 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화열과 이 Q 값인데, Q는 HA 델 T 이거 있죠. 그래서 요 관계를 통해서 H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리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그만큼 이게 좀 기네요. 그래서 딴 거 없고 원통형 탱크인데, 그게 호리존털이냐 버티컬이냐에 따라 특성 길이가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에 나왔다시피 D 직경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원통형에서는, 즉 수평 원통형에서는 이 직경이구나, 이 길이가 아니라, 원통의 길이가 아니라 직경이 characteristic length, 즉 특성 길이다 알면 되고요. 그래서 레일론즈 남바는 그라스호퍼 남바 곱하기 프론트 남바라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979급에서는. 그죠? 그 다음 너셀 남바는, 이거는 복잡한 거기 때문에 실험식이에요. 실험식이라 이거는 무조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쌤이 정리해 놨는데 보시면 강제 대류는 너셀 남바는 레이놀즈 남바와 프런트 남바의 함수고, 자연 대류는 너셀 남바는 그로스 오프 남바와 프런트 남바의 함수죠. 그래서 레이놀즈와 그로스 오프 요것만 다른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연 대류에서 레일리 수는, 즉 레일리 넘버는 그로스오프와 프론트 람바의 곱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프론트 람바는 알파분의 U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라스오프 수, 이거는 맥케이브 책에서 잘 정리됐듯이 뮤 제곱분의 L 3승, 이때 L은 캐릭터리스틱 랭스죠. 그 다음에 로 제곱, 그래서 3승, 2승, 1승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제일 편합니다. L 3승 로 제곱 베타 G 델타 T인데 로 제곱이 밑으로 내려오면 뮤로 되죠. 그래서 뮤 제곱분의 L 3승 베타 G, 그 다음에 델타 T는 고온, 즉 솔리드 파트 TS 빼기 T 인피니트 무한대, 그죠? 즉 대기 온도. 그래서 이거 뭐 온도가 이게 높으면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게 플루이드의 유체, 즉 유체 온도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솔리드와 대기 온도, 즉 그죠? 솔리드와 대기 온도를 그냥 산술 평균하면 됩니다. 요렇게 푸는 거 자주 나오죠. 그래서 솔리드와, 그러니까 벌크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리드와 벌크 온도를 2로 나누면 유체의 온도, 즉 이때 F는 플루이드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사지선다로 시험에 나올 확률도 높은데, 레일리 수는 열팽창 증가하거나 온도 차이, 즉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커지거나 동점도가 작아지거나 열 확산도가 작아지면 레일리 수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오프 그 다음에 프론트 람바를 넣으면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되고요. 또는 요거죠. 요거 이쁘게 정리가 된 게 요거고, 요게 하여튼 크로스 오프 람바고, 지금 요건 참조 사항이죠. 참조 사항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크로스 오프 남바, 그 다음에 프론트 남바 집어넣으면 요게 크로스 오프 남바고 요게 프론트 남바인데, 다시 정리해보면 뉴 알파분의 L 3승 베타 G 델타 T인데, 요 식에서 뭐예요? 베타 열팽창 증가하면 레일리 수 증가, 델타 T 증가하면 레일리 수 증가, 그죠?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관계. 그 다음에 동점도나 열 확산도, 뉴나 알파는 분모에 있으니까 내려가야 레일리 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7것 같은 경우는 요거를 사지선다로 해서 시험에 낸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여기 빨간 거 해놨는데, 솔리드에서 이제 열 전달 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체층 속에서 열 대류가 일어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즉 솔리드에서, 즉 철판대기에서 유체로 열이 전달될 때 대류, 즉 여기서 열 대류란 자연 대류예요. 그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제 확인하는 게 레일리 수예요. 그래서 레일리 수를 계산했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되는 레일리 넘버 값 이상이 되면 자연 대류가 일어난다는 소리고요. 그거보다 작은 값이면 안 일어난다. 즉 그냥 유체의 전도에 의해서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적어놨어요. 그래서 즉 임계 레이놀즈, 즉 어떤 기준 레이놀즈보다 작으면은 열은 전도로, 임계 레일리 수보다 크면 열은 전도가 아닌 대류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래서
레일리 수를 찾아내서 그게 어떤 레일리 수보다 크면 자연대류, 작으면 자연대류가 안 일어난다. 그냥 molecular conduction, 즉 그냥 입자, 분자에서 전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솔리드 파트 있고 여기 유체 파트가 있으면 열이 전달될 때 그냥 분자들의 전도에 의한 거냐 아니면 자연대류냐, 즉 자연대류가 발생하냐 안 하냐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레일리 수고, 그 레일리 수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자연대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문제 한번 읊어줬고요. 개념 대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쌤이 소문제 1번,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념 잡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레일리 수가 크면 어떤 기준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각 상황마다 그 값, 우리가 측류, 난류 구분하듯이 크면 자연대로 일어난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오래 찍었네요. 문제만 읽어주는데. 하여튼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연대로 요즘 자꾸 시험 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